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혼과 재혼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생각을 하고 있던, 아니면 실제 이혼과 재혼을 했던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팅창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요약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일단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세부적이고 방법에 관련되는 부분까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상담 답변을 반드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외도 상담부터 수많은 상담들이 저한테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바빠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제가 답변을 꼭 보내드립니다. 만약에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제가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 같다고 제가 미리 답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통해서 요약 정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방법에까지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메일 상담을 할 때는 이메일 이혼 상담이 있고 이메일 재혼 상담이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왜? 항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일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외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혹시나 과거에 외도와 또 연결이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 상담, 재혼 상담이 아니라 반드시 외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도와 관련되어 있는 트라우마, 그리고 중증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게 되면 이혼 심리, 재혼 심리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인생 불행하게 그냥 가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대전제가 외도 상담이기 때문에 이혼 상담, 재혼 상담과는 관계없이 바로 외도 상담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에서 상담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외도 상담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지를 미리 해드렸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오늘까지는 이렇게 오후 1시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까지만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오전 11시입니다. 오후 1시가 아니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주 2번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좀 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후 1시에 이 라이브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에 너무 쫓깁니다. 촉박을 하게 되고, 이메일로 상담 온 것도 제대로 이렇게 상담을 하루에 몇 건밖에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오후 1시에 하는 바로 이 매일 진행을 했던 이 상담을 제외하고, 그리고 오전 11시로 해서 외도 상담, 라이브 외도 상담을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2번 하는 걸로 다음 주부터 체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기회가 될 때 내가 정말 궁금한 걸 물어본다든가, 이게 내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본다든가, 정말 지금 내가 현재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맞닥뜨려서 해결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오히려 문제를 해결했더니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심상치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혼 재혼 상담에, 즉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법률 상담이라든가 연애 상담, 결혼 상담 또는 심리 상담이나 부부 상담과는 완전 다릅니다. 연애가 어떻고 결혼이 어떻고 그 다음에 심리 상태가 어떻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혼을 했다 또는 재혼을 했다라고 가게 되면 이혼 심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재혼 심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연애 결혼할 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이혼을 한 사람들, 또 재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재혼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를 아셔야 되고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점, 이거를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동거를 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또는 재결합과 연결이 돼 있거나 이렇게 되고 별거, 조론 다 모두 다 이혼 또는 재혼에 준해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가 동일하게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혼 상담 또는 재혼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에서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예요? 그러냐면 나의 심리도 변화돼요. 이혼 심리로 재혼 심리로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녀들과 가족들의 심리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나의 성에 관련되는 부분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시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를 해야지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최악의 불행한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그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심리가 변화될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도 있지만 이혼할 때와 재혼에 관련된 심리 변화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심리는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완전히 극명하게 가르는 갈림길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혼 또는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미리 준비를 해가는 것, 또 내가 이혼을 했고 이미 이혼을 했고 재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에게는 이혼 심리 또는 재혼 심리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와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이혼 재혼 관련되는 상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언제든 필요로 하니까 포괄적인 걸로는 채팅창을 통해서 가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메일로 이혼 상담 신청서가 있고 또 이혼 재혼 상담 신청서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세한 안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이혼을 생각하든 재혼을 생각하든 지금보다는 나은 인생, 그리고 기왕이면 행복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해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불행한 인생, 최악으로 가는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빨리 알아야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나 불행을 느끼고 있고 또는 최악의 정말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최악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이혼이나 또는 재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래야 문제를 예방을 하고 불행을 예방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잘 될 거야, 그럼 어떻게 잘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혼과 재혼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가장 위험한 심리들이 가장 많이 작용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직접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혼 심리나 재혼 심리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원리는 같더라도 그 사연에 관련된 내용이 심리가 같은 분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심리는 자기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직접 상담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결코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상담 신청을 하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서 바로 이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을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처음 들어보는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순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방법, 이거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거든. 모르면은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모르면은 뭐 해결 방법도 모르고 아무 그때그때 대처, 그러면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유념을 하셔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이메일로도 얼마든지 지금 무료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는 나중에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 불행한 인생을 맞닥뜨렸을 때 부랴부랴 하려고 들지 마시고, 왜 기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고 자기 인생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붕괴된 것은 회복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무너뜨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 더 무너지기 전에 빨리 나를 회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들 문제는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자녀들의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과 재혼 상담은 문제가 발생된 걸 해결하는 것도 초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이혼, 재혼과 연결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은 상담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을 여러분은 듣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뭐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모르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게 지금 이 라이브 이혼재혼 상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꼭 이용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일단은 이혼재혼 상담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많지 않으면 또 이혼재혼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일부분만 진행을 하고 시간이 한정적으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연이 많을수록 제가 많이 상담을 해드린다는 거, 그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서 포괄적으로, 사실은 이메일로 보내오면 매우 상세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이제 상담으로 활용을 할 때는 포괄적인 상담으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상담으로 진행을 해나갑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47살의 이혼 남성이고 재혼하고 싶은 이혼 여성 51살이 있는데, 이 여성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제가 재혼 이야기를 하면 혹시 경제적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재혼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여성이 재혼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이 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연하인 남성이다 보니까, 이혼한 남성이고 연하예요. 근데 연상인 51살에 연상인 이혼 여성이 있는데 만나서 연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재혼하자라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경제적으로, 즉 재산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굉장히 풍족한, 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풍족한 그런 분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괜히 재혼하자라고 하는 게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분에게도 혹시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해서 혹시 재혼하자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시나 내가 그걸 목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로 내가 연애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상대 여성이 중요한 거지, 여성이 중요한지 그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하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연애의 감정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여자랑 재혼을 하고 싶어. 근데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야. 그러면 재혼할 때 관련돼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계약서를 쓰고 나는 그 재산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건들지 않을 테니까 정말 나와 함께 재혼해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즉 내가 지금 재혼에 관련되는 걸 생각을 하고 진짜 재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는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막 걸린다 그러면 그 걸릴 것 같은 거를 미연에 다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혼하고자 하는 그 여성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그래서 나는 재산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재산에 관련되는 부분은 내가 재혼을 하더라도 어떤 것도 나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뭐 공증을 쓴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될 수 있도록 내가 조치는 하겠다 하고서 진짜 재혼에 관련된 진심을 내가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저주저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재산과 지금 내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과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경제적인 거에 관련되는 게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남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진짜 안 하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혼하는 정말 그 여성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함께 비록 연상이긴 하지만 뭐 연상이면 어떻고 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으면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재혼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걸릴 부분이라든가 또는 비난을 받을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될 부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대안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야기를 해나가고 그 분과 같이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분도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혹시나 목적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은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목적에 관련되는 부분을 제거를 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면 재혼에 관련된 명쾌한 그분의 의견도 들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차일피일 진행을 해나가면 알게 모르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은 헤어지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염두를 해두시고서 다른 거는 둘째치들 정말로 재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재산의 목적이 없다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갖고서 재혼하고자 하는 그 이혼 여성에게 이야기를 정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프로포즈를 하던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일단은 내가 그 기본 베이스, 나의 기본 생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재혼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재혼에 관련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거, 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랑 연결이 된 것 같아.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인 것을 매우 목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명쾌하게 차라리 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혼하고 싶어하는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47에 이혼 남성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할 때, 과거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을 할 때,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즉 재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좋은 감정에서 연애하니까 그래서 재혼을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과거의 결혼 생활 그리고 결혼을 실패한, 이혼을 했다는 얘기는 결혼을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과 실패한 결혼 생활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재혼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고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재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재혼 심리로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또한 그렇고, 자, 상대도 마찬가지로 이혼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나이와는 관계없이 상대도 결혼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결혼을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상대 여성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재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관련되는 부분까지, 그래서 재혼하고 난 다음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 여성이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둘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재혼을 하더라도 또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결과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서로 다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혼 심리로도 못 가고 재혼 심리로도 못 가는 어중간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준비가 돼 있질 않으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한 여성에게 경제와 관련되는 게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재혼하고자 하는 내 의사를 명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재혼 준비를 이제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재혼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또 상대 여성도 재혼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분석을 하고 해결점, 문제가 있다면 해결점을 찾고, 그리고 나서 재혼에 관련되는 심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라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지금부터 미리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 상태로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메일로 재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그 여성과 재혼을 하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 순서대로 가면은 되겠구나, 그럼 해결점에 관련되어 있는 거,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게 지침서가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포괄적인 상담에서 볼 때는 제일 우선은 그 여성분에게 내가 재혼하고자 하는, 그래서 걸림돌이 있는 것 같은 거는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내가 재혼하고자 하는 의사를 먼저 표명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재혼 오케이, 나도 너랑 같이 재혼에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내가 과연 재혼 심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지금 내 상태가 되어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상대도 재혼 심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느냐, 요 순서대로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론 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혼 재혼을 아주 매우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거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도 또 무너지는 거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인이 준비 안 한 결과치고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두고 내가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떤 순서대로 이제 절차라 그러거든.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 절차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통해서 요약 정리되는 거는 포괄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련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혼했다, 재혼했다, 그러면은 항상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문제가 발생해서, 왜냐면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잘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제 해결에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일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그때그때 잘 해결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사람들에겐 누구나 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돼. 이럴 때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가 발생되면 뭐 때문에 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문제가 그 누군가로 인해서 발생된 거. 예를 들어 아이들의 문제 생겨서 아이들 때문에 얘가 나는 잘했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 담임선생 때문에 선생님들 때문에 또는 친구들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탓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탓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못해줘서 내가 그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뭐 하면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종교로부터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상담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자꾸 조언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해. 그게 뭐냐? 의존하려고 드는 거예요. 의존. 그래서 이혼 또는 재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딱 발생이 됐을 때 자책, 원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탓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책하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혼 또는 재혼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살면은 무조건 불행해지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까지 싹 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까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어차피 그렇게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왜? 자책을 하고 탓을 하고 그 다음에 의존을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혼 심리로 재혼 심리로 아예 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혼을 만약에 한 분이야. 이혼을 한 분이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결혼 생활을 끝낸, 즉 어려운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이었는데 결혼 생활도 했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실패한 경험, 어려운 결혼 생활 때문에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나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이혼하고 나니까 편안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부터 편안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지금부터 잘 살을까를 생각을 안 하는 분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갈 때 결혼 생활할 때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었는데 그렇게 실패를 해서 끝을 냈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그 어려움이 심리장애나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다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혼하고 불행해집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의외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몰랐던 것 치고 알기만 해도 해결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혼하기 전 상태에서 이혼을 만약에 했다면 이혼하기 전 상태에서 싱글일 때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할 때 과연 도대체 내가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또는 이 외상 트라우마와 혹시 연결되어 있진 않았는가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불행해집니다. 문제가 발생되게 돼서 물론 하나하나 그때그때 해결은 되는데 내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타인을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또는 의존하면서 자기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자기를 몰아넣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냥요.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또는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탓을 하고 있는지 자책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 관련돼서 누군가에게 자꾸 의존하려고 드는지 종교에 의존이 될지 상담에 의존이 될지 공부하는 것에 의존이 될지 어디에 의존이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만약에 그러고 있다? 그러면 벌 것도 없어요.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불행해져요. 그래서 그 불행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결혼생활 중에 또는 싱글일 때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가 근본 원인일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수순대로 갑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책을 하고 원망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제서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아,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상담 신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내가 재혼을 했어. 재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어려웠을 때 그거를 어려운 결혼 생활을 실패한 경험이 또 있잖아요. 끝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됐든 함께 뭔가 또다시 새로운 행복을 위해서 재혼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좀 편하게 살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힘들어지고 뭐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누군가를 사귀게 되고 그 다음에 사귀었던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가게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과연 내가 재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라고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들은 내가 지금 재혼을 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재혼을 했으니까 왜 재혼을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신혼 같고. 그런데 본인들이 결혼 생활을 했고 신혼 같았던 결혼 생활도 있었거든요. 이런 결혼 생활도 했었고 결혼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거를 끝내버리고 결혼 생활을 실패해본 경험을 갖는데 또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닌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해요.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까를. 그러면서 준비를 안 하게 되면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재혼해서 그때 내가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예방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스스로가 찾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재혼해서 진짜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 그럼 무조건 불행해져요. 정해진 수순대로 갑니다. 행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체크해야 될 점이 내가 싱글이었을 때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이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상처를 갖고 있었는지 혹시나 나에게 그 와중에 심리장애 또는 중증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한번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거를 점검을 해요. 재혼이니까. 그런데 또 한 명 있죠. 상대가 있어요. 상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에게 과연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이것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혼 심리를 가지고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게 근본단에 있으면은 무조건 불행해져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간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지금 나를 준비를 해야 돼. 준비. 늦지 않았어요. 나를 준비한다는 거.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이때 예를 들어 내가 이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이혼한 사람, 재혼한 사람이 있어.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탓을 하고 있는지, 자책을 하고 있는지, 의존하고 있는지 딱 보면은 됩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불행해져요. 문제 해결 하나도 못합니다. 최악으로 자기 인생을 막 몰고 가게 돼요. 이 점을 꼭 염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리는 문제지만 또 여러분의 자녀 인생도 걸려있고 또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늘 감안을 해 두시고 혹시나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으로 상담, 문제 해결하는 방법,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인 경우에는 무료 이혼 상담인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이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재혼인 경우에는 무료 재혼 상담 신청서가 있으니까 그걸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건 내 인생 행복이 걸려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아이의 인생 행복이 걸렸어요. 근데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무조건 불행해져요. 이 점을 꼭 감안을 해서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행복과 그 다음에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도 한 번만이라도 신청 상담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장애, 중증 트라우마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상담을 받을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존, 자기 탓, 남의 탓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또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런데 그때 타인을 탓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를 자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꾸 의존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 관련되는 상황을 저에게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리장애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중증 심리장애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제가 판단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지금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라는 게 바로 상담 신청의 답변에 그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떻게 보면 이혼하고 난 후, 재혼하고 난 후에 나의 인생 삶의 지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리장애가 뭐다, 중증 심리장애가 뭐다, 외상 트라우마가 뭐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지금 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들긴 한데 자책을 한다든가 또는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든가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종교적으로 공부로 뭐로 막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들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서 의존하고 있다든가 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상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해결 방법과 행복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다라는 걸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은 카페 홈페이지 기타 등등 가시게 되면 무료 상담 신청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한 7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이니까 무료 이혼 상담 신청서가 있고요. 무료 재혼 상담 신청서가 있고 무료 외도 상담 신청서가 있고 무료 심리 상담 신청서가 있고 무료 자녀 심리 상담 신청서가 있고 무료 청소년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양이 많죠. 그런데 이걸 한국어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와 일본어로도 그래서 영어 홈페이지와 영어 블로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상담이 들어오면 영어로 제가 물론 상담은 하지만 하면은 영어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날아갑니다. 근데 내용이 좀 깁니다. 왜?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없으니까 다 이제 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질문 필요하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관련되는 간단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은 원인, 결과,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론에 관련되는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는 제가 그거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좋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잠들거나 없을 때 혼자 술을 마신다든가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새벽까지 놀게 되고 그리고 꼭 반드시 사귀지는 않더라도 남자와는 부담 없이 성관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이들 보기 미안해서 후회도 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보냅니다.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즐겁게 재밌게 또는 이렇게 부담 없이 편하게 이렇게 가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상담 신청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지금 뭐가 있냐면 아이들 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왜 아이들이 정말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 너무너무 좋고 아이들과 지금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데 혹시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상담 신청을 보내주신 거 맞습니다. 진짜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내가 나 혼자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아이들을 나와 내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혼 심리로 가는 건 매우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 잠을 잔다든가 또는 아이들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혼자 있다 보면 뭐 전 남편이 뭐 면접 교섭권으로 인해서 뭐 1박 2일로 어디 갔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부모님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서 뭐 며칠간 여행을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혼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밤이 됐던 아니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됐던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술을 마신다든가 괜찮죠. 뭐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또 여행도 친구들과 같이 여행도 이렇게 좀 다닐 수도 있고 당연하죠. 왜 결혼 생활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 열심히 또 이렇게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미도 하고 운동하면서 뭐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러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가면서 이제 새벽까지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꼭 뭐 사귀자 뭐 하자 이게 아니래도 뭐 성적으로는 뭐 성관계도 하게 되고 뭐 남자들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아이들에 관련되는 아이들과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뭔가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계속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어지고 거기에 성에 관련되는 것도 지금 뭔가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뭔가 충족을 하려고 되는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갈 때는 이렇게 별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참 아이들도 너무 좋은데 이게 문제를 혹시나 유발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바로 나에게 깊은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새벽까지 술 먹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다른 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간다 그러면 혼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이럴 때는 자기 혼자 안 가요. 주변 친구들과 또 남자들과 뭐 이렇게 어울려 가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나에게 중증 심리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심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게 왜 생기느냐. 내가 뭔진 모르지만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도 못 느껴요, 그거를.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하면은 되게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없거든요. 편안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지내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깊은 상처가 작용을 하면서 계속 뭔지를 모르도 여행을 한다든가 또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든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진행을 하고 있죠. 친구들과 막 어울려 다니죠. 이 친구들과 또 어울려. 인간관계잖아요. 그리고 막 새벽까지 어울려 다닌다. 뭐가 좀 문제 있죠. 친구들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되거지. 거기에 뭐 꼭 사귀진 않지만 남자와 뭐 성관계를 한다.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위험한 것에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그러다가 한 번에 무너져요. 한 번에. 그날 아이들도 다 잃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기 미안하고 후회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면 지금과 같은 곳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게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거는 즐겁게 가야 되지만 이거는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돼야 이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나 자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거는 이메일로 이혼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아직 심각해진 건 아닙니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친구들도 그렇고 특히 성관계와 연결되는 그 남자는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있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알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라이브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포괄적인 것 말고 이메일로 이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제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내가 이혼 생활에 나가는 데서의 지침서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안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져 갈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여행 가서 무너질지 아니면 친구들과 무너질지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질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번 딱 무너지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예방하시는 게, 그러나 지금 노출이 됐어요. 내가 그걸 다 노출을 시켰어요. 편하고 즐겁기 위해서. 이게 지금 현재 핵심이라는 거, 요 점을 꼭 감안을 하시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라이브 이 상담을 마치게 되면 이메일로 이혼 상담 신청서를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혼을 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재혼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건데,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자 선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혼을 했을 때 또는 재혼을 했을 때 나를 최악의 인생으로 몰고 가는 건 혹시 아닌지, 그걸로 인해서 내 아이들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나 내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들, 혹시나 내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려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혼은, 재혼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게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내가 과연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나 지금 내가 편하고 즐겁자고 내 인생을 박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해결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땜빵 하듯이 해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자녀들은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이혼 재혼 상담을 신청을 하는 것. 또 하나,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혼 재혼 상담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 편한 대로 가려고 들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혼하고 재혼을 했다.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을 해보고 결혼 생활을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별인 경우는 결혼 생활을 실패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종료시켜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종료되는 것과 실패하는 건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그리고 이혼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심리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혼 재혼 상담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셔서 굳이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혼 상담, 재혼 상담 관련돼서 많이는 하는데 이혼 심리가 뭔지 재혼 심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상담해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나에게 문제가 생기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든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근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묻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그냥 상황을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혼하신 분들, 재혼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이혼하신 분, 재혼하신 분 있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 하나 발생됐을 때 자책하느냐? 아니면은 원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원망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딱 보면은 저거 원망하고 있네. 아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럼 아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거 탓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 문제라고.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아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아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드는 거. 그거 탓하는 거 아이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를 모르면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혼 심리, 재혼 심리 들어본 적 없잖아요. 나에게 이혼 심리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누구도 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금요. 기회가 왔다는 거 그걸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12일부터는 매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한다는 거. 그래서 주 2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결국은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 때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서 또 상담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진행하는 이혼 재혼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